조매 꾸! 네, 조매 꾸! 네, 오늘은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 다녀오신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여기서 조금 먼 충청북도 제천의 의림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동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약 1년 정도 이제 유럽에 우리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세르비아라고 하는 국가의 ICT 분야를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세르비아로 해외 파견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고문에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나라? 사실은 네.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1년 정도를 한번 지내보고 싶었었는데 유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가 파견 갈 수 있는 국가가 세르비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자전거로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르비아를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돈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세르비아를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미 한번 여행하신 경험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목이 어떤 거였죠?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전공으로 아마 중학생 때 기술 과정에 그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 때는 이제 정보 ICT 쪽이어서 이제 기술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도 정보 파트 그다음에 컴퓨터와 코딩 쪽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명은 원래 과목은 기술 과정인데 그쪽에서는 현지에서는 세르비아에서는 ICT 이쪽 업무를 담당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호기심 가득 이야기가 오늘 전개될 것 같은데 1차 서류 그리고 2차 면접에 영어 면접 보통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서 작성부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일단 무엇보다 수업 실연을 하는 게 가장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혹시 영어로 하셨을까요? 네, 영어로 수업 실연 자료를 이미 만들어서 제출할 때 1차 면접 때 그걸 제출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수업 실연을 영어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을 면접할 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의 궁금증일 것 같아요. 영어 실력 어느 정도 해야 할까? 맞아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근데 뭐 그렇게 굳이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행 영어 그 정도만 가능하고 그냥 약간의 회화 정도만 가능한 정도인데 이제 가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가서 애들한테 실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익숙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ICT라고 하는 학문이 컴퓨터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랑 소통할 때 정말 뭐 역사나 국어나 이런 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만들어 온 코딩이나 아니면 자료나 그 다음에 결과물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걱정했지만 막상 가서 현지에서 할 때는 또 저 스스로도 약간 성장하게 된 부분 그리고 부담이 좀 점점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원서 작성하실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영어 최근 2년 이내에 공인된 성적이 있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제출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저 정말 운이 좋게도 ICT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없기도 했었고 이제 많이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잘 지원이 되고 잘 합격이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CT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 컴퓨터 수업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지에 있는 ICT 파견 오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학교와 상황마다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ICT 교육과 파견을 하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칠판에 타자 같은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눌러보게끔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하셨던 것도 있고 네. 제가 갔던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지 과학고를 제가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수준이 그러면 상당히 네, 높은 매우 거네요. 높았고 그리고 네. 실제로 거기에서 IB 교육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네. 사실은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고 거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은 상당히 수준 높고 또한 되게 직업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한국 ICT 교육과는 조금 다른 결의 네.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합격을 하고 이제 세르비아를 가셨잖아요. 네. 근데 여행과 또 사는 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내보니까 세르비아는 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가기 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말 인터넷에 세르비아라고 치면 안 좋은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총기 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다쳤다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뭐 소요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 아마 접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제가 본 세르비아와 겪어본 세르비아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리고 물론 약간 분위기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유럽의 전체적인 있다는 느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 공동체적으로 서로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주 좋은 나라다. 혹시 거기서 안에서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좀 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있었던 도시가 노비사드라고 하는 세르비아의 두 번째 수도, 우리나라 지금 부산 같은 곳이었는데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러닝을 자주 했었고 일주일에 뭐 3-4번씩 러닝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되게 예쁜 풍경들이 많아서 아주 짧게 여행을 갔다 오거나 그 다음에 안에서 생활하는 건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1년간 지금 단신, 혼자 가신 걸까요? 아니면 가족분들 같이 가셨을까요? 저는 혼자 갔어요. 혼자 1년간. 와, 유럽에서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교사로서 생활해보기. 네. 이 파견을 간다고 할 때 주변 반응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사진으로 남겨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부러워하시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무 환경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교사 생활과 세르비아에서 교사 생활, 뭐가 달랐나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중등교사,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중등교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티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프로페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워낙 커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어떤 교류와 생활 지도의 측면이 있다, 방점이 조금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프로페서는 나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준 사람이야 라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뭔가 조금 더 끈끈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유대감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편인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전문 지식을 배우려고 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유대보다는 오히려 반면에 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존중과 리스펙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수업에 집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전문 지식인, 그런데 그 행정 업무가 또 궁금하거든요. 행정 업무는 제로였습니다. 세르비아 행정 업무는 0입니다. 0이었다. 현지 교사들, 그러니까 선생님 해외 파견된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자체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학교에서 있는 업무라고 하는 우리가 나이스나 아니면은 뭐 에듀파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세르비아 교육에 좀 한국에도 이런 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느꼈을 때에
이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제 개인적인 관점,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끼기에 제가 가장 그 세르비아 교육, 특히 유럽 교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높다. 네.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높아서 아이들이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수업이 없는 자유 시간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또는 자기네들끼리 홈워크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율적으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필리핀과 프랑스 해외파견을 다녔는데, 프랑스에서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제 업무잖아요. 선생님이 해외파견으로서 이제 맡은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당 수업 실수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맡으셨나요? 저는 이제 수업을 주로 맡게 됐고, 뭐, 8시간에서 뭐, 주당 10시간, 12시간 정도가 약간 행사들에 이렇게 겹쳐서 그 정도의 수업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어떤 수업을 뺏거나 하는 거는 또 제가 느끼기에는 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통은 이제 코티칭을 들어가서 아이들 피드백이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반면에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였던 선생님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있으면은 또 한국에서 했던, 저는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 PBL 수업을 중심으로 했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랑 하면서 기술과 그 다음에 뭐, IT 교육을 엮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래 교과에 그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파견을 해서 중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적절한 그 조율과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겠네요. 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세르비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혹시 수업 중간에 반항을 한다거나 좀 학교폭력 약간 이런 좀 어려움, 곤란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갔던 학교는, 제가 느끼기엔 세르비아의 전체 중등에서 한 2번째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어가지고. 거의 가장 우수한. 맞아요. 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애들이 하고 온 상태고, 거기에서도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위해서 또 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네. 그렇게는 못 느꼈어요. 아이들이 다 네. 모범생에 가까웠다라는 느낌. 그러겠네요. 그러면 반면에 그 수업 준비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사전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파악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딱 파견을 갔을 때 선생님에 대한 분위기, 환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주의, 그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동료 교사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관리자의 반응. 네. 관리자분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도 사실은 교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공간이 없었어가지고 뭐 많이 친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같이 파트너였던 선생님이랑은 항상 자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얘기까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국립국제교육원 해외파견이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해외파견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파견의 장점 이런 것도 발견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알아봤던 건 교육부 파견과 그 다음에 교육원 파견 두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제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 네, 저는 장기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1년 정도의 경험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조금 더 할지 아니면은 다른 길에 또 고민해 볼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1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1년. 아무래도 장기로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게 더 많아지죠. 네, 1년 정도가 딱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생님께서 느끼기에 막상 가보니까 파견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파견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네. 저는 역량 좀
즐길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이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네. 서로 이해하고. 네, 맞아요. 뭐 어떤 일이든 사실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나쁜 면이 있거든요. 똑같은 그래 거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다,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선생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요. 이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항상 밝은 면을 봐서 안 좋은 면, 안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건 기억이 나질 않나 보네요. 혹시 기후 문제 이런 것도 없었나요? 기후 문제도 사실 근데 네. 생각보다 네. 사계절이 거기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겨울이 굉장히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시기, 특히나 봄이 오는 시즌이 되면 정말 회색으로 촥 깔려진 그 겨울의 시기를 딱 거치게 되는데 네.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힘들었다. 네. 좀 우울한 좀 약간 맞아요. 이 느낌. 네, 그리고 구소련의 그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서머타임 그렇죠. 이런 게 아직 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생소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립국제교육원 파견을 나가시면 거기서 업무도 있지만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또 이제 활동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크게 과중하거나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네,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뭐 업무적으로 부담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지나고 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추억도 되고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고에 보면 350을 지원해준다고 3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얼마를 지원 받으셨고 그게 좀 현지 물가 대비 좀 생활 수준이 괜찮았는지 그 궁금하네요. 네, 제 기억에는 저는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받았었고 집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또 오면서 집값이 조금 올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에서 700유로 정도니까 한 80만 원 전후면은 꽤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월세로 이렇게 맞아요. 전세 개념이 없어서 월세 개념이었고 그 3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가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로 썼었는데 물가가 우리나라의 거의 2분의 1 생활 물가가 그래요? 네, 심할 때는 3분의 1까지도 나와서 뭐 식자재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없이 원하는 걸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겠네요. 생활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맞아요. 수준이었겠네요. 네. 유럽 하면 왠지 많은 고물가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면 파견 생활하시는 동안 가장 좋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경험이요? 네. 아무래도 저도 가면서 이제 이 부분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았던 거는 보통 뭐 제주도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서 생활해봤던 그 유럽에서의 1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저한테는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갔다 와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뭔가 발전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 조금 더 느슨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내 마음의 여유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타인의 눈을 시선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을 정말 나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1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것이 개인의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철학적 사고를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고 주변도 살피고 항상 익숙한 곳에서 좀 다른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느끼고 오신 것 같네요. 그런 개인 성장도 있을 것 같고 또 근무 외 휴가나 방학 때 또 해보셨던 경험, 좋은 경험 이런 추천해 줄 만한 경험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거기가 이제 2학기부터, 우리나라 2학기부터 1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짧은 겨울에는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은 좀 긴데,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굉장히 힘든 나라였지만, 그렇죠. 네, 워낙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아주 가깝게, 그리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유럽 1년 살기, 그리고 유럽으로 해외 파견 교사에서 일해보기. 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왠지, 나도 세르비아 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파견 마지막 거의 끝인데요. 내가 이제 파견을 가서 얻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1년간 한국에서 없는 시간 동안 좀 내가 이건 좀 잃었다라는 것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파견을 주저주저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미 원서 작성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친한 이제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있는 학교가 싫어서 가는 거는 나는 비추다. 거기를 마치 도피처럼 가려고 하면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뭐 8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같은 뭐 전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이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아이들과 유대감도 없고. 그렇지만 밝은 면을 보고 간다면,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보고 간다면 아마 너무나 얻을 것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잃은 게 없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사실은 잃은 게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세르비아, 그 중에서 여러 나라가 혹시 있다면 세르비아의 장점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르비아의 장점. 네. 세르비아에 가면 일단 물가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뚝뚝한데 속마음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언제나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뭐 매일매일 발레도 보실 수 있고 오페라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해외 파견 꿈꾸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